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이제 15일차 수업을 또 이어서 갈 건데요. 저번 시간 어제 수업에서 했던 거 클래스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 클래스에 대해서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클래스에 대해 배울 거는 클래스 속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어제 우리가 다뤘던 이 속성, 얘도 지금 똑같이 클래스 속성이 쓰여 있잖아요. 얘랑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면, 지금 어제 배웠던 이 클래스 속성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예요. 이거 클래스 안에 우리가 특징적인 거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어트리뷰트랑 메서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어트리뷰트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던 건데, 오늘 배울 클래스 속성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도 어트리뷰트예요. 똑같이 그 속성 중에 하나기는 한데, 얘는 이름 자체가 그냥 클래스 속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트리뷰트 속성은 인스턴스 속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말을 이해가 완벽하게 될 필요는 없지만 알아둬야 된다고 하면서 간간히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배웠던 속성은 인스턴스 속성이다. 근데 오늘 배울 속성은 클래스 속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둘 다 클래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인 거는 맞지만 좀 목적이 다르고요, 사용하는 방식도 달라요. 자, 일단은 제가 코드를 하나 좀 적을 거고요. 이건 따라 적지 않으셔도 돼요. 어제랑 마찬가지로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다가 어떤 코드를 쭉 적었는데, 이거의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지금 어제 우리가 배웠던 속성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일단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먼저 보면 둘이 같아요. 그쵸? 출력된 결과가 둘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둘 다 같은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출력이 됐는데, 일단 얘가 동작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죠.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로 뭐 한 거예요?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펄슨 클래스 보고 객체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연결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머리에 이 그림이 그려졌어야 돼요. 우리 이제 객체 그림 그리는 거, A, 여기가 펄슨인 거고, 객체 만들어졌으니까 리모컨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리모컨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객체가 설계도 보고 만드는데 설계도에 이미 뭐가 들어있죠. 이러면 객체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셨어야 됩니다. 이게 폴더, 이게 add 파일이라고 하는 메서드.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딱 요 정도까지는 그림이 나오셨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면 객체를 지금 연결을 했죠, 리모컨을. 그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이거 눌러서 이 add 파일 메서드에 접근해서
이거 실행시킨 거죠. 근데 얘 실행시킬 때 얘는 매개 변수가 하나 필요했네요. 그래서 인자로 이걸 넣어준 거예요. 그럼 이 인자가 매개 변수에 가서 꽂힐 거고, 이 꽂힌 매개 변수가 어펜드가 된다 이거잖아요. 물론 어제 우리가 배웠던 걸로 보면 지금 init 메서드도 없고 이 외부에서 이 폴더라고 하는 변수를 공간을 만들어 준 적도 없어요. 근데 얘는 그냥 클래스 안에 이렇게 들어 있었고 여기에 어펜드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맞아요. 이걸 눌러서 얘 실행을 시킨 거고, 이거 실행시킬 때 txt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준 거예요, 애드 파일한테. 그래서 애드 파일이 각 그 인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와서 이 안에서 실제로 이 폴더한테 셀프 한번 눌러서 폴더에 접근을 한 거고, 폴더한테 가서 어펜드를 한 거죠. 폴더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결국 이 폴더 리스트한테 이 지금 txt라고 하는 요소 값을 하나 추가해주는 메서드가 실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대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고, 얘가 이름이 B인 거죠. 같은 설계도 보고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쵸? 변수가 연결되어 있는 A와 B,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배웠던 대로라면 이 서로 다른 두 객체는 전혀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여기에 영향을 안 주잖아요. 이거는 한 객체가 리모컨 두 개로 다른 변수한테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객체니까, 그쵸? 지금 이거 한 게 아니라 아예 서로 다른 객체가 서로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변화를 줬다고 해도 얘한테 영향이 안 가야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신 분은 아마 여기 첫 번째 출력 결과에서는 txt가 리스트에 들어있는 결과를 예상을 하셨을 거고, 두 번째 결과에서는 이미지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자,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인스턴스 속성들은 방금 설명드린 그 개념이 맞아요. 얘한테 영향을 줬으면 얘만 변한 거고요,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A한테 먼저 얘한테 변화를 줬더니 얘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명확한 차이죠. 그래서 얘가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지금 처음에 예고 드렸던 대로 클래스 속성이라서 그래요. 어제까지 배웠던 인스턴스 속성이 아니라 얘는 클래스 속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정리를 살짝 해보자면 얘는 클래스 속성인데, 얘는 자, 지금 위치를 좀 볼게요. 우리가 init 메서드 안에서, 여기서 볼게요. init 메서드 안에서, 이 메서드 안에서, 함수 안에서 변수를 공간을 만들어요. 그럼 얘 지금 이 self.hello라는 애는 들여쓰기 몇 번 됐어요? 2번 됐죠? 그럼 얘 누구 거예요? init 거죠. 이 변수는요 init 함수에 종속되어 있는 애들이죠. 그쵸? 근데 얘 볼게요. 이 폴더라고 하는 이 변수 하나 만들고 리스트에 연결해 놓은 얘는 들여쓰기 몇 번 됐어요? 얘는 한 번 됐죠. 얘는 그럼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스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닛의 종속이 클래스 안에 이닛의 종속이 되었는가, 아니면 클래스에 직접 종속이 되었는가,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얘는 클래스 거기 때문에 클래스에 속해요. 인스턴스 속성은 init 메서드 안에 init한테 종속을 받고 있었어요. 종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클래스에 속해 있어요. 클래스한테 종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 특징을 가집니다. 이건 어제 배웠던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모든 인스턴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코드에서 인스턴스가 누구예요? 네,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A랑 B예요. 얘네들
모든 인스턴스에서 접근이 가능한 속성이 클래스 속성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코드를 보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얘는 이 그림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동작을 안 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클래스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객체를 찍었는데 설계도 안에 클래스 속성이 있다 라고 하면 이 클래스 속성이 해당하는 이 변수는요 객체 안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얘는 그냥 설계도에 존재합니다. 설계도라는 건 이 클래스가 위치하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고 객체를 찍었을 때 만들어진 그 객체, 그 완성품,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는 설계도에만 있어요. 그래서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밖에 설계도가 있는 위치 어딘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충 위치를 이 정도로 잡아 볼게요. 실제로 요 객체 사이에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속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폴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얘가 한 걸 다시 해볼게요. A 버튼을 눌러서 add 파일 실행을 시킵니다. 이때 txt를 넘겨준 거고, 넘겨줘서 얘가 하는 걸 봤더니 이 설계도에 있는 이 폴더라고 하는 이 클래스 속성에 접근을 해서 append 추가했죠. 지금 내가 맥에벤스로 받아온 txt를 여기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 폴더에 txt가 들어오는 겁니다. 0번 인덱스에 들어오겠죠. 먼저니까. 이걸 리스트였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b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또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얘를 실행시켜요. add 파일을. 그리고 이때 이미지를 넘겨주죠. 그래서 얘가 뭐 하는지 봤더니 얘도 똑같아요. 이 폴더에 접근을 해서 접근할 때 셀프 거치는 거죠. 셀프 거쳐서 폴더에 접근을 해서 어펜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저게 됐을 때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얘는 1번 인덱스겠죠. 데이터 두 개니까 0번 1번.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눌러서 여기를 갔는데 폴더 일단 여기에 객체 안에는 없죠. 객체 안에는 없는데 우리가 설계도에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폴더를 꺼내와라 가 된 거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클래스 속성은 모든 인스턴스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A와 B로 인스턴스가 나눠져 있을 때 서로 다른 객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얘가 변화를 줘도 얘가 똑같이 변화된 값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로 치면 스태틱 변수가 되는 거죠. 클래스 속성. 근데 지금 어제 인스턴스 속성 배웠던 것보다 뭔가 편하죠. 이닛 메서드 없어도 되고 그냥 뭔가 변수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기만 하면 쓸 수 있겠네?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 클래스 속성으로만 개발을 하면 문제가 많아요. 얘는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모든 객체의 공유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얘가 컨트롤해도 얘는 바뀔 거고요. 얘가 컨트롤해도 얘는 바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마다 객체를 따로따로 컨트롤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 값으로 작동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 값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 쓰면 안 되죠. 얘는 여기서 값을 변화시켜 버리면 얘가 인지할 때 이미 변화된 값으로서 인지를 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상황 따라 필요할 때는 쓰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써야만 한다 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이 스태틱 변수를 주로 활용하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네? 온오프요? 뭐 그런 거에서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온오프는 웹 개발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사용자가 게시글을 써요. 게시판이에요. 게시글을 써요. 그럼 이거 처음, 그러니까 게시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A라고 하는 사용자가 게시글을 하나 써요. 그럼 이거 1번 게시글이죠. 그죠? 근데 서로 다른 사용자, 이 B라는 사용자가 게시글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썼어요. 그럼 얘 몇 번 게시글이에요? 2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게시글 번호에 해당하는 이 번호를 책임질 변수들, 객체 안에, 그러니까 게시글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게시글 번호가 있을 건데, 이 번호가 인스턴스 속성이라서 얘도 따로 얘도 따로 그래요. 그럼 이거 계산할 때 얘도 1번 글이 되는 거잖아요. 얘도 처음 쓰는 글인데, 근데 이걸 클래스 속성으로 처리를 해서 얘가 글을 썼을 때 얘를 1씩 증가시키게만 해놓으면 다른 사람 누가 쓰든지 간에 그 다음에 쓴 글들은 플러스 1씩 번호가 매겨지겠죠.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방식. 이럴 때 클래스 속성을 쓰면 좋다. 인스턴스 속성보다는 이럴 때는 클래스 속성이 좋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경우는 뭐 다른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서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의 사용 비율을 굳이 따져보자면 인스턴스 속성이 한 80% 정도 되고요, 클래스 속성이 한 20% 좀 안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막 엄청 여러 곳에서 많이 쓰이진 않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써야 될 곳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어려워 보여도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냥 공유 자원이다. 얘가 변화를 시켜도 변화될 거고, 얘가 변화를 시켜도 변화될 거고, 그냥 공유 자원이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위치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치는 설계도에만 존재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얘가 이 부분에 셀프점 해서 폴더에 접근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없었죠. 이 그림에서 이 셀프 얘를 눌러서 폴더에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것도 관례인데 지금 클래스 속성을 다루고 있죠. 클래스 속성을 다루고 있고 얘가 클래스 속성이에요. 그러면 셀프보다는 앞에 그냥 클래스 이름을 붙이는 게 대중적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주는 거예요. 이 코드를, 내가 짠 코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클래스명으로 변수를 불렀네? 그러면 얘는 클래스 속성을 부른 거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셀프면 이 폴더가 클래스 속성인지 인스턴스 속성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지 아는 건데, 여기가 셀프가 아니라 그냥 클래스명이 들어가면 이거는 클래스 속성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클래스 속성을 다룰 때 속성 앞에 셀프점이 아니라 클래스 명점으로 호출을 합니다. 인스턴스 속성은 이런 거 안 돼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지금 클래스 속성을 다루고 있어 라고.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복사해서 어제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인스턴스 속성으로 변화를 좀 줘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이제 인스턴스 속성이 되는 건데, 이러면 실행 결과가 하나씩 밖에 안 나와요. 공유 자원이 아니게 됐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이 그림이 아니라 여기 각각 들어있는 폴더에다가 값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게 어제 배웠던 인스턴스 속성. 자, 얘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인스턴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이제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겠죠.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속성 하면서 이거 마지막에 이제 좀 급하게 하긴 했지만 비공개 속성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인스턴스 속성 중에 비공개 속성이에요. 근데 클래스 속성에도 비공개 속성이 있어요. 얘는 예시를 뭘로 하지? 일단 지우자.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 언더바 2개. 어제 사용했던 인스턴스 속성의 비공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 앞에, 속성 앞에 언더바 2개 붙였었죠. 클래스 속성은 똑같아요. 지금 자리가 클래스한테 귀속되게 해놨잖아요. 종속되게. 그 상태에서 언더바 2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공개 속성은 특징이 뭐였죠?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클래스 내에서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에서 보면 여기까지 실행이 잘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에러가 날 겁니다. 그죠? 지금 실행된 결과로 78은 하나 나왔고요. 여기 빨간 줄이 떠 있어요. 이 78은 왜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객체 하나, 클래스 기반으로 객체 하나 만들어서 A에 연결했고 A한테 print A라는 메서드 실행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실행된다라는 거죠. 얘가 실행될 때 얘는 지금 뭘 출력하고 있어요? 클래스 속성이니까 person 클래스 명점 언더바 weight 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이 속성 얘가 이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속성을 가져다 쓴 위치는 설계도 안에 있죠. 객체 안에서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와요. 근데 밖에서 직접 이 클래스 속성에 접근해서 출력하겠다라고 했더니 안 되는 거죠. 얘를 아예 찾지 못해요. 속성을 숨긴 파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근데 내부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어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도 언더바 2개가 붙으면 밖에서 그냥 직접 붙는 게 안 됐었으니까 이런 거. 이거 하나 써드려야겠다. 이거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거, 셀프점이 아니라. 셀프점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클래스명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명확하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라고 하는 거까지. 클래스 속성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도 공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속성은 인스턴스 속성이고 클래스 속성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놨듯이 메서드도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고 클래스 메서드가 있고 얘는 또 심지어 하나 더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좀 전에 이거 클래스 속성 하면서 자바에서 스태틱 변수랑 같은 겁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스태틱이 여기도 쓰이는 건데 얘는 웃기죠? 클래스도 붙고 스태틱도 붙고 종류가 나뉘었네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 여기서 배웠던 거 클래스 사용하기에서 배웠던 메서드 실행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 이거 결과는 그냥 당연히 하이 나오겠죠.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사용해봤던 방식이니까. 이게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처음에 배웠던 게 인스턴스 메서드고 인스턴스 속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인스턴스가 붙은 애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제가 지금 전에 썼던 이 인스턴스 메서드랑은 좀 다른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었거든요. 차이가 보이실까요? 일단 도드라지는 차이 뭐예요? 두 가지 있어요. 가장 도드라지는 거, 인스턴스 변수. 네, 그쵸. 객체화 안 하고 썼죠. 지금 이렇게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 하나 만들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 그냥 클래스명 점 하고 메서드 실행시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쓸 때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 컨트롤 스페이스 눌렀더니 애드가 뜨긴 떴어요. 그쵸?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셀프가 없어요. 원래 우리가 클래스 내에서 함수 만들 때 첫 번째 매개변수 자리에는 무조건 셀프 와야 된다 그랬죠. 그게 규칙이었잖아요. 근데 얘 지금 없죠. 근데 결과 어때요? 잘 나왔죠. 이거 더하는 거 출력이고 곱하는 거 출력인데 잘 나왔어요. 자, 이게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건데, 얘는 번역을 해보자면 그냥 직역하면 돼요. 정적 메서드예요. 그리고 얘는 첫 번째 매개변수로 셀프가 필요 없다. 스태틱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변수로 셀프를 안 써도 돼요. 아니, 안 써야 돼요. 내가 이걸 스태틱 메서드로 쓸 거면 셀프가 없어야 됩니다.
셀프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게 돼버려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헷갈리잖아요. 얘가 스태틱 메서드야 인스턴스 메서드야 헷갈릴 텐데, 사실 지금 저는 생략을 해놓은 상태지만 좀 더 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든 이 함수 위에 골뱅이하고 스태틱 메서드를 붙여주면요, 이렇게 붙여주는 게 사실상 스태틱 메서드의 완벽한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뺐을 때도 됐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 쓸 거야 하면 무조건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도 안 헷갈릴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코드를 봐도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덧붙이는, 이런 골뱅이 붙여서 하는 게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어노테이션으로 충분히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는 정적 메서드로서, 스태틱 메서드로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내가 애초에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어. 셀프가 필요 없다고 하니, 이게 문법이라고 하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얘는 인스턴스를 왜 안 만들어도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 스태틱 메서드는요, 굳이 보자면 이 클래스 속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접근할 때 그냥 이렇게 붙었죠. 이거 클래스 명이었잖아요. 클래스 명점 하고 붙었죠. 그런 것처럼 얘도 객체화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어요. 이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객체를 연결한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변수한테 명령을 시키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 객체를 컨트롤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스태틱 메서드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변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하나 실행하고 싶어요. 뭐 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짜여진 대로만 그냥 딱 실행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위해서 객체화해서 변수랑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 눌러서 여기 접근해서 메서드 실행해, 이것마저 귀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설계도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설계도에 직접 접근한 거예요. 설계도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있는 것 좀 해. 그럼 얘가 오케이 하고 해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스태틱 메서드예요. 설계도한테 직접 접근해서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거. 현실로 생각해보면 설계도가 직접 뭔가를 한다는 좀 어렵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냥 그렇게 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계도한테 직접 붙어서 설계도한테 일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태틱 메서드는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얘가 객체화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객체화하고 이렇게 해도 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하이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같이 읽혀서 그런 건데, 이걸 런타임 이거 한번 해주면 돼요.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하면 그냥 해도 되겠구나. 이래도 결과는 잘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인스턴스 만들어서 객체화 시켜서 일시킬 거면 우리 스태틱 메서드를 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코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스태틱 메서드. 근데 이런 메서드를 실행할 때 요 안에 있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딱 찍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뭔가 로직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이건 스태틱 메서드로 쓰면 되나요? 이게 말로 그냥 정적 메서드라는 게 딱 그 말 그대로예요. 정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기능, 예를 들어 보통 이제 게시판에서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이제 현재 날짜 구해오는, 그러니까 게시글 작성했는데 이 게시글이 작성된 작성일을
우리가 게시글 쓰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게시글 작성하겠다라고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알아서 시간이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코드상에서 현재 시간을 구해 와서 그 자리에 넣어준 거예요, 데이터를.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인 웹 개발은 물론 이거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또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 다른 내용이긴 한데, 데이터베이스 없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그때는 그런 날짜 구하는 거, 이건 내가 언제 이 메서드를 실행하든지 간에 현재 날짜 구하는 거죠. 그냥 고정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갑자기 게시글을 썼는데 어제 날짜로 게시글이 업로드가 돼요. 이거 이상한 거죠. 무조건 현재 날짜,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물론 값은 변하겠지만, 리턴되는 값은 변하겠지만 내가 넣어놓은 로직이 전혀 변화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객체화해서 호출하는 그런 것마저도 줄이기 위해 사용이 가능한 게 정적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얘도 비슷해요. 인스턴스 메서드가 한 80% 이상 되고 얘는 20% 미만 되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스태틱 메서드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객체화 안 하고 설계도한테 일시킬 수 있으니까 훨씬 간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차이를 잘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의를 좀 해볼까요? 이것도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니까 빼버리고, 가능은 하지만 저렇게 할 거면은 의미가 없으니 좀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번에는 클래스 메서드 할 차례겠죠? 인스턴스 했고 스태틱 했으니까 클래스 메서드 할 차례인데,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코드를 열심히 뭔가를 적었죠. 얘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얘는 실행시키면 에러가 나네. 아, 이거 빠졌다. 이거 넣어줘야 되는데 얘는 생략이 안 되네요. 했던 것 같은데. 자, 결과가
처음 출력, 이거 출력할 때는 총 0명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출력될 때는 1명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함수 실행되면 이 출력문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보면 이것만 봐도 모양이 좀 다르죠, 지금까지 했던 거. 일단 요거 써있는 거 이걸 제껴놓고 보더라도 여기 이거 뭐예요? 셀프도 아니고 셀프가 없는 것도 아니고 CLS래요. 근데 이런 인자 넘겨주는 거 없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매개 변수였으면 인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클래스 메서드는 셀프 대신 CLS가 쓰입니다. 그 클래스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는 이 어노테이션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밑에 있는 함수는 클래스 메서드다 라고 정의를 해준 건데 아까 스태틱은 생략이 됐었죠. 근데 얘는 생략하니까 뭐라고 하네요. 이게 빠지니까 이 자리에 CLS를 못 쓰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야만 아 얘는 클래스 메서드구나 하고 CLS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 자리에 셀프 대신에 CLS가 오는 건데 얘는 클래스의 약자예요. CLS. 그래서 이건 클래스 메서드고 클래스 메서드에서는 CLS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 알아야겠죠. 이거는 뭐였어요? 펄슨 클래스 안에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가 0이죠. 근데 얘는 어떤 속성이에요? 공유정원 클래스 속성인 거죠. 이건 그냥 어떤 모든 인스턴스가 얘한테 접근이 가능했던 클래스 속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생성자죠. init. 그러면 얘는 객체화 할 때 실행되겠네요. 그쵸? 근데 얘가 하는 일이 클래스 속성 person.count 얘를 1 증가시킨대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함수는 그냥 출력이에요. 출력. 여기서 이제 셀프 대신에 클래스 메서드는 CLS를 써야 되니까 얘한테 붙을 때 CLS로 붙은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출력될 당시 클래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얘가 출력될 당시에는 얘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애랑 비슷한 거죠. 클래스의 설계도에 직접 붙어서 일을 시킨 거죠. 그쵸? 이거 객체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했던 거. 이 칼크라고 하는 클래스에 직접 접근한 거죠. 얘도 똑같이 펄슨에 직접 접근해서 얘를 실행을 시킨 건데 그때 뭐 인자는 없는 거고 그랬더니 처음 출력 이거 할 당시에 카운트는 0이래요. 결과가 0이 나왔으니까. 이거 왜 0이에요? 이게 실행될 당시에는 init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객체화된 적이 없으니까. 이건 클래스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화 시킬 때 그때 실행되는 애였잖아요. 그래서 init이 안 돈 거예요. 한 번도. 그 상태로 카운트는 0인데 그거 그냥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운트가 0인 거고 객체화 한번 했어요. 그럼 init 돌았겠네요. 한번. 그쵸? 얘가 한번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거 출력하니까 1 증가됐을 거고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해서 한 명 있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헷갈릴 거예요. 솔직히 그냥 바로 뭐 차이가 뭐고 이건 어떻게 써야 되겠고 이건 어떻게 써야 되고 딱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다가 그냥 구멍 하나 뚫어놓고 지금 CLS가 셀프 대신이었으니까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나올까요? 일단 인스턴스 변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기화 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걸 그냥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보죠. init 메서드가 실행돼야 이 변수가 생길 거니까 얘를 볼게요. 객체화 했고 init 메서드 실행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얘를 출력할 때 이 이름이 과연 나올까요? 자, 얘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CLS가 셀프 대신인 거는 맞지만 이 클래스 메서드에 있는 이 CLS로는요 클래스 속성만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네임은 init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속성이거든요. 근데 CLS는 클래스 속성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속성은 이런 거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네임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속성 없는데?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메서드는 클래스 속성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는 스태틱 메서드처럼 설계도한테 직접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얘도 객체화하고 나서 얘한테 뜨네요. 이거 지금 프린트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 쓸 수 있다고 뜨는 거죠. 잘 나올까요? 이거 빼고 잘 나옵니다. 우리 스태틱 메서드 객체화해서 써도 문제 없었죠. 클래스 메서드도 똑같아요. 객체화해서 써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굳이 객체화를 해서 써야 될까요? 그럼 얘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init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이 로직을 수행을 시키려면 어쨌든 객체화를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클래스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쓰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고.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지금 객체화한 인스턴스한테 이 클래스 속성 접근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와요.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클래스 속성도 공유 자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당연히 잘 나올 겁니다. 이거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죠. 파이썬 메서드 종류 라고 치면 딱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 한 번쯤 읽어서 차이가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가지가 명확한 차이들이 다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검색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것도 링크를 하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10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